예,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부교수로 있는 김장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SNU 공학 컨설팅 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상담과 기술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는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3대 창업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엔트리 레벨의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즉 제로 베이스에서 찾아왔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기획 단계, 그리고 이거를 기술 사업화로 이어가는 단계, 그리고 이것을 사업계획서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본격적인 어떤 사업화를 준비하는 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교육과 컨설팅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하드웨어 창업자의 경우에는 저희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안에 있는 여러 장비들을 이용해서 시제품 제작을 하는 것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기술 창업이라고 한다면 AI나 IoT 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그런 첨단 기술들, 즉 메가 트렌드에 해당하는 기술들에 대한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술이 커버하는 영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거든요. 요식업에서는 기술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치킨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킨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어떤 굉장히 훌륭한 자동화 기술이나 아니면은 남과 다른 어떤 색다른 맛을 뽑아낼 수 있는 우리 회사만의 어떤 그런 독창적인 기술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것들을 아우르는 게 바로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술 창업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만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즉 남들이 쉽게 우리 회사를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독자성을 가진 어떤 기술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기업들이 다 기술 창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집중을 하게 돼 있는 게 이제 매출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템을 시장에 적절한 수준으로 퍼뜨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영속될 수 있는 아이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특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서 충분한 정도의 성공을 올렸다고 한다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유사 업체들이 다 그 아이템을 따라할 것이고, 그럼 상대적으로 그 아이템 자체의 가치가 시장에서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라면은 항상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업체보다 한 발짝 혹은 반 발짝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기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는 기업들은 시장에 진입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은 일단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이후부터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산업이 발전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처음에는 섬유산업과 같은 경공업들, 즉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철강산업과 같은 중공업들, 즉 장치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IT나 반도체와 같은 그런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IT 기반의 산업으로 변화를 해가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한다면 엄밀하게 그 업종으로만 따지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게 결국엔 반도체 기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기술, 지식 집약적인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가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IT 기술, 그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IT 기술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뒷받침해주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하드웨어가 결국에는 반도체 기술이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보다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AI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근간이 되는 그 하드웨어 시스템을 정비하는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그 안에서 요구되는 시스템의 사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어떤 주류를 이어가면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술 창업을 하는 분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시는데 막상 이제 얘기를 해보다 보면 과연 이 기술을 어떤 돈이 될 수 있는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조사도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술에 대한 상담보다는 실제 현재의 시장에서 이 기술이 어떤 형태로 녹아들어야 과연 소비자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별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술 창업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족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술 개발에 대한 영역이라기보다는 시장이나 사업, 즉 창업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본과 인력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사업자가 본인의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를 희망할 때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나 혹은 그런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마인드 자체가 부족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창업자 스스로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주변의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지속적인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받는 방법을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